왕좌에 앉는 순간 조선의 왕 앞에는 늘 하나의 선택이 놓였습니다. 그 선택은 전쟁도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맞설 것인가, 피할 것인가, 같은 왕좌, 같은 권력. 그런데 어떤 왕은 수십 년을 살아남았고 어떤 왕은 몇 해도 버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 방식이 왕의 생존과 몰락을 갈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투쟁을 정면으로 맞서 살아남은 왕과 같은 싸움에서 무너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왕을 살린 선택과 왕을 지운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건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선택 하나는 한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결정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치열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때로는 냉혹했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리더십의 본질과 현명한 의사결정의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안겨줄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왕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와 궁중의 음모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왕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비단 외부의 적과의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궁궐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권력투쟁이야말로 왕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그림자였죠. 충성스러운 신하와 간신, 외척 세력과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파벌들, 이들은 언제든 왕의 발목을 잡거나 혹은 왕좌를 노릴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어쩌면 왕은 늘 홀로 수많은 눈동자들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좌에 앉아 깊은 고뇌에 잠긴 왕의 모습, 어둠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는 궁정 신료들의 실루엣,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갈림길에 놓인 듯한 웅장한 문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권력투쟁이 한복판에서 어떤 왕은 살아남아 자신의 시대를 빛냈고 또 어떤 왕은 그 경랑에 휩쓸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물음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왕들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싸움을 피하는 대신 살아남은 왕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싸움을 받아들이다 사라진 왕이었습니다. 긴장감과 호기심 속에서 때로는 역설적인 결과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겁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했고 어떤 결정이 파멸을 불렀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왕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권력투쟁을 정면으로 피하며 지혜롭게 우회했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굳이 그 파도와 맞서 싸우기보다 잠시 몸을 낮춰 파도를 흘려보내는 현명한 뱃사공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기보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고 때로는 상대의 기세를 인정하며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에 이기는 왕보다 싸움을 고를 줄 아는 왕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쩌면 이런 지혜로운 왕들은 격렬한 궁정의 암투 속에서 직접적인 칼날을 맞대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다지고 또 때로는 적대적인 신하들과도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려 애썼을 겁니다.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힘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줄을 놓아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노련한 전략가처럼 말이죠.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당장의 이익을 넘어섰습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는 데서 통치자의 본분을 찾았고 국가의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죠.
이런 왕들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번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대외 세력이 국경을 위협할 때 무모하게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외교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이 길을 모면하곤 했죠.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실리를 취하는 이러한 외교적 수완은 당장은 비판을 받을지언정 결국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하고 국력을 보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궁궐 깊은 곳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며 고요한 밤에 홀로 앉아 국가의 미래를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업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인 겁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영위했고 국가는 내실을 다지며 조용히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선택은 후대에 와서야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죠. 당대에는 너무 유약하다거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지혜로운 물러섬이 결국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 큰 번영을 이끌었음이 증명되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현명한 후퇴가 가져다준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 속에서 피어난 국가의 견고함은 정말이지 감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이 이런 지혜로운 길을 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그야말로 불꽃처럼 타올랐다, 재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 번째 유형의 왕, 즉 모든 도전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 비극을 맞이했던 왕들의 이야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은 왜 그렇게 과감하고 단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은 왕을 살리거나 지웁니다. 문제는 이 왕들이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마치 거센 폭풍우를 만나도 돛을 내리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폭풍을 뚫고 나아가려 했던 용감하지만 어쩌면 무모했던 선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과 다른 모든 세력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명령을 관철시키려 했죠. 개혁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할 때도 타협이나 회유보다는 직접적인 대결을 선호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오는 오만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정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단호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반대 세력의 은밀한 모의는 더욱 깊어졌고 결국 왕은 수많은 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차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사라져갔고 오직 왕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남게 되었죠. 이는 마치 거대한 성벽을 홀로 쌓아 올리다 결국 그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격이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고립된 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그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과감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 듯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뿌리 깊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며 결국 실패의 길로 접어들곤 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오만과 오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현실적인 위험 신호를 무시했던 거죠. 마치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도 발밑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를 혼란과 내전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이들의 운명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리더십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이들의 운명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리더십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유형의 왕들이 걸었던 평행선 위의 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한왕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관철하려 했고, 다른 왕은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단순히 성격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넘어선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의 차이였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두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상황을 읽는 방식과 위험을 관리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한왕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돛을 활짝 펴고 정면으로 파도를 가르려 했습니다. 자신의 배가 가장 튼튼하고 자신의 조타 실력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큰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왕은 먹구름이 몰려오면 잠시 돛을 내리고 방향을 틀어 우회하거나 때로는 잔잔한 항구에 머물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배와 선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면 돌파를 택했던 왕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의 반대 의견은 나약함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죠. 그 결과 그는 현실적인 위험 신호들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치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도 발밑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후퇴를 택했던 왕은 자신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가 감지되면 무모하게 뛰어들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인 이득이 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백성과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현명한 선택이었죠. 결국 이들의 운명을 가른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권력을 절대적인 힘으로 보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휘두르는 자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다른 왕은 권력을 책임이자 균형으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힘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홀로 모든 것을 쥐려 하기보다 다양한 세력과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큰 그림을 보고 물러설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바로 왕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던 거죠.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살아남아 더 큰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임을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숲을 지키기 위해 잠시 작은 가지를 쳐내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고 할까요? 권력의 허무함 앞에서 현명한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왕좌에 앉은 그들의 고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장수한 왕과 단명한 왕의 차이는 모두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선택이 실제로 내려졌던 역사적 순간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